내가 좀 뭐 밥 먹으면서 하는 거지만 뭐 요 얘기를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유가족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좀 하셨습니다. 제가 그 생중계를 봤는데 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가족분들이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유가족분들도 뭐 사실은 이제 장례 치르시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났고, 정부도 지금 원래 하려고 했었던 수습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목소리를 모아내시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 이제 발언하셨던 분이 그 오스트리아 이제 비엔나 사신대요. 30년 거기 사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자녀가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했는데 오스트리아 국적이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본인이 좀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연세대 어학당에 유학을 왔었대. 그러다가 이번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사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뭐 한국 국적인 분들이 물론 대부분이지만 타지에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와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이태원에 가신 분들인데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는 자식의 그 사망 진단서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여러 보여주시는데 애가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모든 부모들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사망 진단서에는 다 미상이다. 사망 장소, 사망 시간도 미상이고 뭐 이태원 노상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뭔가 좀 내 자식이 언제 어떻게 죽어가야 했는지 이런 거를 하나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상황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런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아니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확인하러 갔는데 다 이렇게 왜 따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 유가족 가족분밖에 없으니까 누구랑 마음을 나누거나 이 소통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하고 이 홀로 왜 떨어져가지고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사하고 나서 지금 24일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정부가 유가족들을 모아서 이제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아무런 설명 안 해주고 있다. 이 얘기들을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저도 그 동감하는 게 어떤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길에서 바로 죽은 건지 우리 아이가 병원을 가면서 이송되면서 죽은 건지 그렇지. 도착해서 죽은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해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도착하자마자 전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서 보내버렸다. 유가족들이 왜 모이는 게 두려웠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아직까지도 사퇴하는 사람 한 명 없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용산 서장이 직위 해제 대기 발령된 거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사태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사퇴했다라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은 죽었는데 이미 끝났으니까 묻고 넘어가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얘기거든. 다 내가 아는 애들, 다 내 후배들, 다 우리 조카들, 다 열심히 사는 그냥 평범한 20대, 30대의 청년들인데 그 사연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러다 보니까 이태원 그 거리에서 그냥 다 증발해버린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각자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원하는 거는 정부의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정부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정부를 공격해서 정부를 뒤흔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했어야 할 일들 하지 않았다라는 울분을 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거기서 같이 함께 울고 슬퍼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말 한 단계라도 1cm라도 내려놓게끔 해주는 게 정부의 또 역할입니다.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참사가 일어나길 바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참사가 일어나길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어나고 났다면 그 가족이 우리나라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한 정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까지도 국정조사를 하니 많이 예산부터 처리해 달라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했다라면 예산이란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되고 예산대로 갔을 겁니다. 우리나라 일이 한 창구만 열립니까? 그럼 부처가 왜 열 몇 개나 돼요?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일을 동시에 처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가고 예산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먼저 가지고 와서 끌고 들어오니까 이걸 정쟁화시킨 건데 이걸 조사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쟁화시킨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오창석 평론가는 뭐 유가족들이 뭐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말씀해 주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아니 사실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정권이 흔들려야죠. 쥐들이 안 흔들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꿈쩍을 안 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날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미 없어야 돼. 공석인 상태에서 비상체제로 넘어갔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생떼 같은 자식들이 158명이 죽었는데 어느 정권이 버팁니까? 버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유가족 기자회견 후에 용산에서 바로 돈 얘기부터 하더라라고 하셨는데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뉴스 속보 나오는데 뭐 국가 차원에서의 배상을 특별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뭐 검토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욕짓거리가 나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기자회견 한다니까 일부러 저거 해가지고 메시지 띄운 거예요. 저 쓰레기 새끼들이야.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오늘 기자회견한 그 유가족들이 무슨 자기들 보상 못 받을까봐 배상 못 받을까봐 저렇게 뭐 선제적으로 정책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저거야말로 대통령실에서 정무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네 정권 옹이하는 게밖에 없어가지고 유가족들이 기자회견 한다는 그 절절한 현장을 앞에다 두고 그 뉴스 속보 때리는 거에 치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특별법을 만들든 뭐 나중에 배보상을 하든 그거는 국정조사 하고 사실관계 다 드러나고 이상민 같이 책임 있는 장관들이 다 물러나고 정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도려낸 다음에 그 뒤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배상을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냥 대충 덮겠다는 거잖아. 그냥 용산 서장이나 뭐 용산 구청장 정도 날리고 이 정도 됐으면 국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그냥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할 테니까 그럼 됐죠? 집에 가라는 거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은 또 최근에까지 나왔었던 게 초반에는 참사 첫날부터 며칠간 나왔었던 것은 마약 수사 때문에 현장 배치 인력이 빠졌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 쪽으로 이제 화살이 갔었는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은 이제 다시 한덕수 총리가 지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 상황에서도 도우리 상민이는 지키고 덕수는 날린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나의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 지 친구들 몇 명 살리겠다고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이 행태가 너무 빡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경찰서가 원래는 대통령실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인력풀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다 볼 수 없었다. 근데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서 경호 인사는 일단은 분산이 되고 그리고 용산서에서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원래는 대규모로 박원순 시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던 배치됐었던 그 인원들이 배치되지 않았었다는 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간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용해인 의원실에서 자료를 하나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냈는데 자료 나온 게 뭐냐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밤 시간대를 넘어가면서 새벽 시간대로 넘어가는 동안에 경찰이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자료인데 그날 워낙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많이 됐지만 참사가 일어난 거리랑 좀 떨어져 있는 곳들은 뭐 다른 데서는 여전히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근데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는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태원이라는 데가 좌우에서 다 이렇게 내리막으로 그 기울어져 있는 골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새벽 시간대 뭐 2시, 1시 이때쯤에 사람 너무 낑겨가지고 발이 떠있다 이런 신고들이 들어오니까 경찰에서 무전 통해서 조치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참사가 발생한 뒤에는 기동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위나 인파 흐트러뜨리는 데서 전문 인력이잖아요. 투입을 바로 했어요. 2개 골목에다가. 그랬더니 조치 시작하고 30분 뒤에 그 인파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동대 인력이라는 게 많지도 않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근데 상황을 미리 장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기동대를 어느 포인트에 투입을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어떤 임무를 주면 그거를 정리해서 흩트릴 수 있다.
이게 그냥 참사 발생한 뒤에는 바로 확인이 돼. 그러면 미리 이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10만 인파가 모일 걸로 예상이 돼 있었으니까 서울경찰청에서 미리 체크해서 기동대 몇 개 경대만 보내놨어도 이 일이 안 일어나요. 바로 그 같은 날 몇 시간 뒤에 거의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책임이 없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경찰력이나 소방력 좀 투입했다고 해서 그거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여기 앉아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부에 책임을 진다는 사람들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족들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이게. 아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정보 공개를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빡세게 해야 되고 경찰청장 술 마시고 어디랑 누구랑 있었는지 대통령이 11시부터 진두지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보고를 어떻게 누구한테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정확하게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 밑에 총리, 장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동선을 모두 공개해서 진짜 진두 지휘한 사람도 구청장 당연히 날아가야 되고요. 국정조사 해가지고 다 죽여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시 20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현장에 나타난 게 12시 40분이에요. 아니 이미 참사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게 11시 20분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현장에 1시간 20분이 걸려서 가요? 거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그 밤 시간대에? 시간 잡아서 가면 15분이면 가는데 그럼 그동안 뭐 했냐고 도대체 뭐 했어 그럼 그동안. 아니면 현장에 안 갈 것 같으면은 대통령이 뭐 그때 출근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회의를 하든지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게. 이런 새끼들은 다 국정조사 해가지고 다 잡아 쳐놔야 됩니다. 특검해가지고. 그런 관들이 이제 문자로 사적인 대화였다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사이코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진심으로 사표를 던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사표를 내지 않고 이 참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앞에 폼나게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이 상황에서. 폼나게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은 장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놈의 윤 대통령 친구들은 죄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번에 이상민 장관도 걸렸잖아 또. 지난번 16일에 저 국회 나가가지고 명단이 니네 갖고 있는 게 있으면은 유가족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만남도 좀 주선하고 그렇게 해라. 민병덕 의원이었나? 민주당 의원이 그거 얘기를 하니까 명단이 없대. 근데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이 생각해도 아니 행정안전부에 그 명단 유가족 명단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연락처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민병덕 의원이 아니 그게 왜 없냐 확인을 해봐라 그랬는데 쥐가 화를 내는 거야. 아, 왜 없다는데 국회의원이 윽박지르면 그게 없는 정보가 나오냐. 국무위원이 얘기를 하면서 믿어주셔야지. 국회의원이 맨날 이렇게 국무위원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 근데 어저께 나왔잖아요. YTN 보도로. 있다고 당연히. 참사 나고 나서 이틀 뒤에 서울시에서 공유해가지고 명단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자료를 받아봐야 되고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부터 대통령이 처음에 지시했던 게 뭐예요? 공무원 1대1로 매칭시켜서 유가족들 뭐 케어해달라. 그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잖아. 그럼 그 지시사항을 누가 이행합니까? 행정안전부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 매칭이니까.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매칭을 시켜줬어? 매칭 시켜줬다고 막 뉴스 속보 내보는 거 자랑하고 그랬잖아. 아니 명단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데 어떻게 매칭을 시켜줬냐고.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명단 없는데요? 왜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아니 뭐라고 하면 뭐 없는 명단이 나옵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진짜? 또라이 아니냐고.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 국회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오히려 화내고. 아니 이게 도대체 장관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라도 있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 잘 모르면 옆에 다 국장들 실장들 앉아있거든. 물어보든지.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그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국정조사에 임하는 야당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야당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너무 오래 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태원 할로윈 축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극단적으로. 근데 그 축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전국의 다른 축제는 계속해서 열립니다. 당장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저녁 10시에 우리나라 월드컵 하잖아요. 첫 경기 있습니다.
근데 거리 응원이 뭐 하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일부 큰 대형 호프집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치안이 유지가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작은 축제가 늘 열리는 것이거든요. 아 그리고 붉은 악마가 그 다시 거리 응원 재추진했어요. 한대요. 예. 그래서 재추진 기사까지는 저는 봤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축제가 열리고 또 월드컵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축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참사를 극복하고 우리도 마음 편하게 놀러 가는 순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마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일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네. 다 먹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조위 명단 제출하라고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얘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명단을 내고 민주당에서 어차피 명단 바로 제출해서 네. 준비를 한 상태였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잘 하실 거라 보고요. 오늘 이후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응원해요, 여러분. 네,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